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644명을 기록하면서 닷새 만에 7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는 데다 이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확산 추세가 이어지면서 확진자 수가 조만간 1000명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또 백신 접종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며칠간 막 800명대 육박했던 거에 비하면 조금 한시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산 추세가 꺾인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제 어저께 토요일 날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줄어든 것은 네. 아무래도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 평일에는 보통 한 8만에서 9만 건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주말에는 그거 절반 정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네. 같은 경우에도 의심 환자 2만 2천 명, 그 다음에 이제 임시무료 선별검사소에서 2만 4천 명 정도에서 예. 4만 6천 명 정도로 평일에 절반 정도의 검사 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준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4월 17일 바로 전 토요일에 비해서는 전 토요일에 649명에 비해서는 한 7.6% 정도 감소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피크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4월 13일, 23일 거치면서 계속 지금 714명, 760명으로 주중 피크는 지속적으로 한 6, 7%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안심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 나타나는 양상도 좀 봐야 되고 만약에 이러한 상승세가 지금 지속이 된다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달에는 1000명 정도 이상까지도 감염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수도권을 비롯해서 부산, 울산, 경남 요 지역 확진자가 지금 전체 한 86%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가족에서 시작돼서 또 집단 감염, 직장 간의 집단 감염 뭐 이런 추세로 계속 지금 확산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상승세가 가파른 걸까요? 그 지역 지금 서울과 그 부산 지역 부울경을 중심으로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두 지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접촉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잘 퍼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두 지역 다 최근에 이제 선거가 있었던 지역이죠. 그러면서 예. 많은 인구 이동이 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약화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최근에 이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약화는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가 이제 이동량도 있지만 네. 저희가 그 전국에서 생기는 그런 감기 환자들인지 저희가 라이노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의 숫자가 역시 3월 초부터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도 급증한다는 걸 놓고 봤을 때 네. 분명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약화가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결국 코로나19의 증가로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게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교적 잘 관리를 해왔고, 예.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고령층의 사람이 고령층에서 집중이 되다 나왔죠. 보니까 네. 젊은 층에서는 이제 별로 주의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나왔는데 네. 코로나19를 알았던 8만 7천 명하고 그다음에 정상인 500만 명을 비교를 해봤더니 네.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입원했던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 중환자실 들어가지 않고 입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네. 정상적으로 퇴원을 해도 6개월 이내에 거의 한 그 중에서 그 6개월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네. 정상인에 비해서 59% 정도 높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1000명당 대략 한 29명 정도가 더 사망한다는 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이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 의외로 굉장히 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하지 않은 사람들도 대략 한 6개월 정도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 3분의 2 정도가 코로나19에 관련된 중장기 그 증상으로 다시 병원을 찾을 정도로 후유증이 좀 일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완전히
몇 번 말씀드리지만 1년 정도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알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동량도 늘고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감기 환자도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거리가 좀 느슨해진 그런 심리적인 영향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근거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사망률뿐만 아니라 이 후유증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피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피해야 되는 게 코로나19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언제 적용할까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던 거리두기 개편안 도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정부 발표를 들어보시고 교수님과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제 지역별로 워낙 넓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지역은 인구수도 적고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환자 수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그런 어떤 지역적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경상북도에서 먼저 좀 시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이제 들어온 것이고요. 철저한 방역 강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경북에서 어떤 사항들을 좀 더 거리두기 개편안에 먼저 좀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좀 있어서 다음 주부터 일단 시범적으로 일단 적용을 하게 된 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이 시범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8명까지는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는 그런 안입니다. 근데 앞서 수도권 영남 지역 중심으로 확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5월에 1,000명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물론 일부 지역의 시범 적용입니다만은 너무 이른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이제 우려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이유가 분명히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겠다는 지역이 인구 밀도도 낮고 네. 그다음에 확진자 숫자도 굉장히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시범 사업 형태로 제한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예.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국민들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약화된 데는 이제 몇 가지 의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때그때 나오는 환자 숫자에 따라서 변경해야 됐을 때 정부가 정해놓은 원칙대로 따라가지 않았던 측면들도 사실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시키는데 네.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작년 11월, 12월 달에 3차 대유행이 있었을 때 네.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보다도 훨씬 더 약하게 따라갔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는 시점에.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국민들도 일단은 정부가 정해놓은 그 기준을 정부가 지키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지키라라는 얘기를 사실 할 수 없었던 측면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것들은 국민들이 익숙해지고 제대로 활용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변경할 때는 분명히 올바른 메시지를 던지고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시점은 분명히 5월 달 정도 되면 더 많은 환자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네.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시행이 되면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가 굉장히 잘 지킬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의 한 70% 정도는 잘 지키더라도 잘 안 지키시는 또 30%도 계시거든요, 일부.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잘못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인구 밀도가 낮고 확진자 수가 적은 지역에 시범 적용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4차 대유행이 정말 굉장히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그런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서 해군 함정에서도 또 이제 장병 30여 명이 무더기로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다행히 추가 감염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함정 내 생활이라는 게 밀점, 밀집, 밀폐, 이 산밀 조건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군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던 건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일부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함정 안에서의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거는 작년에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이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통해서 네. 충분히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 그 이후로도 여러 그 함정 내에서의 감염에 대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그 네. 미군 안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일부 그 추가적인 그 여러 유람선 안에서도 이제 이런 예. 감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굉장히 해야 되는 측면들인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대규모 확진이 이제 해군 함정 안에서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배를 탈 때 처음에 증상이 없었던 사람이 잠복기인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발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발생을 했을 경우 그 한두 명 정도는 증상이 없더라도 이렇게 30몇 명 정도가 감염이 되면 그중에 분명히 유증상자가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유증상자가 나타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좀 일부 대응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네. 제가 보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수도권도 역시 여전히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보면은 그 가족까지 지금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앞서 현장의 취재 기자도 전해줬습니다. 문제는 이제 상당수가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도 이제 감염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예, 그 백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대부분의 예방 접종은 2회 접종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예. 그리고 2회 접종을 했을 때 면역력이 완성되는 시점은 1차 접종을 하고 나서가 아니라 2차 접종을 하고 2주 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CDC도 그렇고 유럽도 예. 그렇고 백신을 통한 면역력의 완성 시점을 전부 다 2차 접종 후에 2주 뒤, 네. 한 번만 맞는 백신의 경우는 1차 접종 후에 2주 뒤로 네.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맞는 백신을 맞고 네. 그러고 나서 면역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예. 여러 가지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개인 방역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생긴 문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청에 보면 예방접종 시행하는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주의를 많이 가게끔 하는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는데 그 이유가 네. 예방접종을 하다가도 코로나19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그 이후로도 또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을 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시행하셨더라도 반드시 접종 과정 또는 접종 후에도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접종을 하고 나서 2주 뒤까지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뿐만 그리고 또 그렇게 두 번째 접종을 하고 2주 뒤라고 하더라도 좀 변이형 감염이나 또 이런 것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굉장히 드물지만 또 그 브레이크스루 인펙션이라고 또 감염되는 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방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만날 때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백신을 맞았다고 무조건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 백신을 두 번째 백신을 접종한 2주 후에야 면역력이 생성이 된다는 거. 그 전까지는 계속 내가 백신을 접종했지만 여전히 개인 위생 관리,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백신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정부가 이제 파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도입을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총 한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일단 정부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파이자사와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즉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약 1억 명분으로 정확히는 총 1억 9,200만 회분, 즉 9,900만 명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약 2배, 집단 면역을 형성을 위한 3,600만 명의 약 3배에 대한 접종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두 차례 이제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고 집단 면역 목표로 보면은 3,600만 명이니까 이거로 하면 2.7배, 약 3배 가까운 그런 3배에 달하는 그런 분량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3차 접종이죠. 부스터샷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일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예. 그 부스터 시약이 지금 개발된 걸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부스터 시약이라고 부르는 거는 저희가 새롭게 출현한 변이형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면역력을 획득하기 위한 이제
추가 접종이고요. 예. 이 부스터에 쓰는 접종은 지금 새롭게 개발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변형이 그렇군요. 나오고 나서 모더나나 화이자 양쪽 다 네. 거기에 맞는 변형에 맞는 백신을 새로 디자인을 했고 예. 거기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의 백신하고는 분명히 다른 형태의 백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아마 새롭게 개발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계약 내용이 네. 기존에 생산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부스터까지 포함을 해서 계약된 거라면 그렇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이 계약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건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희가 얘기하는 부스터는 약간 좀 다른 형식의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신 도입 계약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군요. 네. 일단 정부 목표대로 이제 올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백신이 이제 계약은 됐고 계약한 대로 제때 이제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화이자, 모더나 이런 거 보면 특정 백신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백신 수급이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되겠는데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정해놓은 그 백신 예방 접종 계획은 아직까지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정부는 일단 뭐라고 계획을 했냐면은 4월 말까지 300만 명, 네. 그다음에 6월까지 1,200만 명, 네. 그다음에 7월 달부터는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을 본격적으로 공급을 해서 11월까지 70% 접종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200만 명이 국내에서 넘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까지 1,200만 명에 대한 분량이 과연 수급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문제는 이제 언제 들어오느냐 또 그리고 확보된 백신 양만큼 얼마나 접종을 했느냐 이 시기 또 접종률이 관건이라고 다들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항공승무원 같이 젊은 층이 많은 그런 접종 대상자의 어떤 접종 예약률 이런 것들이 60% 정도로 조금 저조합니다. 과연 적기에 충분한 접종이 가능할지 이분들을 이 젊은 층에서 약간의 우려나 기피 현상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미국 역시 이런 예방 접종을 함에 있어서 백신 헤지스턴시라고 부르는 예방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이런 게 특정 종교군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예. 근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도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불신을 불러일으킬 만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네. 아마 높아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말씀 주셨던 이러한 그 승무원 그룹은 젊은 여성들이 많은 그룹이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더욱더 기피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정부가 정확한 그리고 투명한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예. 백신이 주는 이득과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다시피 100만 명당 이제 한 서너 명 정도 혈전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네. 혈전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망률은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러한 혈전 때문에 사망하는 확률은 거의 몇백만 명에 하나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걸렸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위험은 훨씬 높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게 퇴원을 하더라도 여러 증상이 추가로 발생을 하고 이러기 예.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걸리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기 네. 때문에 백신이 주는 이득은 분명히 큽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인식시키느냐? 네. 여기에 대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득과 위험에 대한 걸 명확히 인지시켜야 되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혈전증이라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됐으니까 예. 이걸 어떻게 조기 인지하고 치료할지에 대한 계획도 명확하게 밝혀주게 된다면 네. 그러면 아마 젊은 여성층이나 또는 이 백신을 그동안 맞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이해가 또는 설득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18살 이제 미만의 그 미성년자 접종 계획 아직 이제 제외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이자의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16세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허가를 했던 만큼 이제 미성년자 가운데 일부는 이제 접종이 좀
가능해질 거로 보시나요?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네. 지금 어느 나라는 아직은 백신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적게 피해를 보는 이제 10대에 대해서는 그 우선순위에서 많이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16세부터 접종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예. 물량이 만약에 충분하게 확보가 된다면 접종이 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고 계약되는 물량들이 들어와야지 진행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기를 갖고 물량 공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어서 오늘 닷새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우리가 조심 또 확진에 대한 각자 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오늘 교수님과의 내용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집단 검사 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또 백신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